이게 종목을 이야기한다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개괄적인 것들만 얘기하면 원망을 들을 일이 없어. 근데 종목을 이야기하면 뭐 올랐네, 떨어졌네, 너 때문에 손해봤네, 뭐 돈 벌었네, 뭐 얘기가 많죠. 하지만 기업 분석가가 종목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네. 기업 분석가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신재생에 관련된 게 녹아 있거든. 그래서 이 회사 자료를 봐야 돼.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 탄소를 줄이자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사라. 탄소 배출권은 계속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러면서 온실가스를 1차적으로 줄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모든 산업을 다 탄소가 없는 걸로, 야, 너희 탄소 만드니까 문 닫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지를 줘야 되고 비용 부담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개선해야 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배출이 허용을 요만큼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감축을 했어, 감축을. 그리고 실제 배출은 요만큼 했어. 그러면 요게 남잖아. 요거를 원래 배출권이 요만큼밖에 허용을 안 받은 애들이 너무 잘 팔려, 물건이. 그래서 더 배출한 애들이 필요해요. 그럼 얘네한테 파는 겁니다. 이게 배출권 시장입니다. 그런데 배출 허용량을 매년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줄여서 이 수량을, 판매 가능한 수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배출권 시장이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설비는 배출권을 안 줘. 아무리 신재생이라도. 기존 설비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배출했던 거가 줄여야지만 주지, 지금 주면 안 줘. 이해되시죠? 그게 배출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철소는 제철소대로 있고 수소 환원 제철을 한다고 배출권을 주는 게 아니야. 기존 제철소를 모디파이해서 탄소 포집을 하던가 아니면 수소 환원 제철로 만들던가 이래서 배출량을 줄이면 배출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REC는 뭐냐 이거죠. REC. 이게 신재생 인증서잖아요. REC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메가와트 이상의 화력 발전소가 법에 정한 RPS 비율만큼 매년 REC를 구매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렵죠. 그러면 하나씩 보자고. 500메가 정도 이상이 꽤 큰 발전소가 화력으로 한다면 화력이 뭐예요? 화력이 불 떼는 거예요. 불 떼서 어떻게 해요? 화력 발전소가 뭐냐면 불을 떼요. 불을 떼서 물을 끓여요. 그리고 수증기가 막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터빈을 막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코일이 당긴 터빈이 도니까 전기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화력발전소에는 뭐가 있어요? 석탄, LNG, 그리고 원자력. 원자력도 열을 만들어서 물을 떼요.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 뭐 좀 그런데 어쨌든 물을 끓여요. 네네. 걔네들은 다 RPS 의무 비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양의 RPS 의무 비율이 예를 들어 현재 뭐 6%다. 그 생산량의 6%만큼 인증서를 사야 되고 요게 매년 올라가서 결국은 2030년인가? 뭐 장기간에 뭐 거의 한 30%까지 올리겠다는 거죠. 옛날에 21%였는데 뭐 이걸 상향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들이 너희가 화력이니까 신재생하는 애들한테 REC를 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REC, 신재생 인증서 플러스 배출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니까 디테일하고 막 들어가면 뭐 야 너 틀렸다 뭐 이럴 수 있는데 거의 대략적인 거는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축약하다 보니까 좀 오해 소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한 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배출권이 나오고 어떻게 REC가 공급되는지 한번 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SEC 에너지 보일러입니다. SEC 에너지. 그러니까 SEC 에너지는 이 제너레이션이 총 4개 있어요. 1부터 4까지. 발전소가 4개 기가 있어요.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1이라고 부르고 얘가 2라고 부르고 너무 크다. 얘가 3이라고 부르고 얘가 4호기예요. 4호기가 제일 크죠. 250메가. 처음 건 작습니다. 얘네가 요거를 갖다가 석탄을 안 떼고, 원래 석탄으로 떼다가 이거를 목재를 넣죠. 목재를 넣으면 목재도 화력발전소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목재는 탄소 제로 원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성장하는 동안 먹는 탄소가 나중에 타지는 탄소보다 더 많다. 그래서 얘를 갖다 그러니까 목재 바이오매스로 바꾸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REC도 나오고 탄소 배출도 나와요. 그래서 휴캠스랑 더불어서 제일 많이 판매하는데, REC는 휴캠스는 없죠. 얘는 REC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뭐냐? 증기도 팔고요, 전기도 팔고, REC도 팔고, 탄소 배출권도 파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새로 만드는 거는 얘네가 새로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올 가을에 110메가와트 우드 펠릿 목재 바이오매스 공장이 예전에 허가를 받아서 가동을 해요. 그럼 얘는 탄소 배출권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신규 시설이라서. 이해되시죠?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올 10월에 가동한다고 하더라고요. 10월. 자, 그럼 보세요. 얘는 가동하는데 얘는 탄소 배출권 없어요. 근데 REC는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이거 시설 전환. 이게 기존의 요것 중에 하나. 얘는 벌써 전소전환 했으니까 요것 중에 한 개를 전소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전소. 그러면 걔는 어떻게 돼요? 걔는 REC도 있죠? 신재생이니까 탄소 배출권도 있습니다. 그죠? 탄소 포집을 하면 REC는 없죠?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탄소 배출권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탄소 배출권이 나오고 어떤 시설이 REC가 나오는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나오는 회사는 쉽지 않죠. 계속 줄어드니까. 하지만 REC는 나올 수 있습니다. 신재생.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를 얘네가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REC는 있고 탄소 배출은 없죠. 신규 시설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소. 네. 이게 이제 전소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이거는. 우리가 보일러를 우리가 이제 아까 석탄을 떼던 거를 이렇게 해서 발전소가 이렇게 뗐잖아요. 근데 요거를 우드 필릿으로 뗀다 그랬잖아요. 목재 우드, 예, 목재로 떼는데 전소는 얘만 넣는 거예요. 얘만. 그러니까 얘는 석탄은 아예 안 넣고, 혼소는 뭐냐면 석탄 아주 조금 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탄 10%, 우드펠릿 90%, 그러면 90% 혼소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REC랑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대 50이야. 그러면 REC가 반밖에 안 나오고 탄소 배출권도 반밖에 없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소 발전은 이제 우드 펠렛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최대 탄소 배출권과 REC를 판매하는 회사로 바뀝니다. 그거는요. 기존은 안 바뀌고 신규만 바뀌는데, 얘네 새 발전소는 과거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중치가 1.5입니다. 얘는 1.5예요. 그러니까 전소 1.5입니다. 얘가. 왜냐면 얘가 4년 전에 허가를 받았거든요. 지금 하면은 이제 1입니다. 전소도 탄소 배출권이 나오고 혼소도 나온다니까. 전소를 하면 탄소가 배출되던 거가 목재 탄소 제로로 바뀌는 거니까 신재생이 돼서 REC도 주고 탄소 배출도 주고. 그런 말들은 항상 있었죠. 항상 있었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하나 지었어. 돈이 많아서 10년 전에 건물을 지었어. 여기는 주차 대수가 세대당 10년 전이니까 0.5야. 근데 지금 건물을 지으면 1.2를 지어야 돼. 세대당 주차를. 그러면 야, 너 부셔. 1.2 만들어. 이게 소급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부셔. 야, 지금 법에 안 맞잖아. 소급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모든 정책은 신뢰도가 떨어져서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나무를 떼는 게 아니라 가구나 이런 걸 만들고 나면 나무 부스러기를 떼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서 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나오는 게 미사용 목재를 떼는 거죠. 미사용 목재. 그러니까 이렇게 감벌하거나 나무 가지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급 적용은 거의 없죠. 왜? 그러면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사자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REC 그리고 앞으로 전소전환 탄소 포집까지 하게 되면, 탄소 포집하면 또 REC 배출권이 나오니까 이런 걸 한번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이게 메리츠증권 7월 29일 리포트인데요. 여기 보면 탄소 포집 설비도 이루어진다.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요게 탄소 포집 설비가 얘가 진짜 규모가 제가 듣기로는 꽤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크면 예, 국내 유일한 아마 상장 신재생 에너지가 될 겁니다. 탄소 포집까지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드릴 말씀을 오늘 다 드렸습니다. 일단 뭐 제가 준비하고 했던 환경 이야기, 그리고 환경 이야기는 끊임없이 아마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차 전지도 환경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관련돼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기회가 있는 기업들은 꼭 찾으셔야 됩니다. 포트에 환경 기업을 담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투자하시지만, 네, 오늘 환경 얘기하면서 에너지 얘기까지. 근데 이제 에너지 얘기 말고 이제 디테일하게 가면 굉장히 많죠. 세분화되면 많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는 다른 챕터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큰 그림은 오늘 그렸습니다. 약간 시간이 남았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약간 딜레이가 있으니까. 네. 탄소 배출권 유상 할당 부분이 줄어들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끊임없이 더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만 혜택을 보게 될 거죠. 수소는 수소 나름대로 나중에 적당한 시기가 와서 적당한 타이밍에 오면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하시죠. 예, 제가 이제 블로그에 또 화두를 던질 테니까 같이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고, 이 자리에서 제가 뭐 무슨 종목이 좋고 무슨 종목이 나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하실 만한 화두를 오늘 던졌다고 생각하고, 그 앞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렸으니까 네, 한번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목재의 톱밥도 되죠. 톱밥도 들어갑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유럽보다 국내가 싼 이유는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죠. 네. 남대현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회사가 탄소 포집과 배출권과 REC가 있어서 그걸 잘 모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수소 쪽,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겁니다. 탄소 포집해서 여러 군데 쓰죠. 탄소 용접에도 쓰고, 많이 쓰죠. 반도체에도 많이 써요. 반도체에도 많이 쓰고, 드라이 아이스도 쓰고,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드칩 생산업체는 탄소 배출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했던 회사가 탄소 배출을 줄였을 때만 주는 겁니다. 탄소 배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아까 이렇게 무상할당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설명이 미흡했나?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요 회사 걸 봐야 된다니까. 요 회사 설명이 잘 나와 있어. 잠깐만요. 여기 그러니까 배출 허용량에서 여기 그 배출 허용량을 감소시켜요. 자꾸만 허용을 줄여. 그러니까 잉여 감축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희소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탄소 배출권 ETF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나 뭐 유럽에 있죠.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게 얼마나 수익률이 줄지. 그러니까 지금 한 7만 원 하잖아요, 유럽이. 그래서 얼마 정도 할지 모르겠네요. 네.
탄소 포집에서 다 저장하죠. 저장하죠. 예, 저장하거나 다른 물체로 바꾸거나. 네. 그래서 유럽에서 추진하는 거는 배출권 가격의 차이만큼 탄소세를 더 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국내 배출권은 국내 한정입니다, 지금. 배출권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서 결국은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게 정부가 원하는 겁니다. 아, 정부가 아니라 선진국이. 선진국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하면 수익 구조가 풍력 발전소를 예를 들어 보자고요. 풍력을 발전해 설치비가 들고 그 다음번에는 거기서 나오는 매출은 뭐가 있겠어요? 전기 파니까 전기, REC, 배출권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아서 누구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큰 방향은 그쪽이고 투자자로서 그쪽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는 거는 좋은 전략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철도 아까 수소 환원 제철 하면 되니까요. 아직은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정답을 그려놨으면 이제 그거예요. 야, 퍼7이 맞아? 퍼10이 맞아? 이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쪽은 CS 윈드 같은 거나 이런 거 밸류에이션 보시면 혹은 2차전지 밸류에이션 보시면 다 퍼10짜리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 영역이고 미래 발전되는 거니까 거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좋다고 관심이 쏠릴 수 있는 회사들이 올라가겠죠. 그게 뭐가 됐건 그게 무슨 세계적으로 보면 수전의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불확실하니까 아마 갑론을박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그리고 올해 큰 수익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